케이크 샀다가 대판 싸움. 결혼 후 첫 생일의 악몽. 남편 생일에 케이크 하나 샀다가 결혼 후 첫 생일이 최악의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첫 생일을 정말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장을 보고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회도 준비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생일엔 역시 케이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남편에게 물었더니 괜찮아, 안 사도 돼 라고 담담히 말했지만 저는 왠지 서운했어요. 결혼 첫 생일인데 케이크 없이 그냥 지나가면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그래서 몰래 서프라이즈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케이크가 도착하자 남편은 표정이 굳더니 뭐야, 케이크 주문했어? 라며 묻더군요. 저는 기쁘게 응, 서프라이즈야 하고 웃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사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냐?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래도 생일인데 초는 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내가 괜찮다 했으면 그냥 안 했어야지. 넌 내 말을 무시한 거야. 이건 내 생일인데 네 마음 편하자고 한 거잖아.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 건데 남편 눈에는 제가 그의 말을 무시한 아내로 비쳤던 거죠. 내 생일인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야 하냐? 남편의 말은 칼처럼 꽂혔고 저는 계속 미안하다 사과했지만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지며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솔직히 계속 생각해보니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싶었고 저도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결혼 후 첫 생일. 좋은 추억이 아니라 씁쓸한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를 풀고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토스트와 커피를 준비했어요. 오빠, 아침 챙겼어. 같이 먹자 하고 웃었지만 남편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달아? 아침부터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원래 단 걸 좋아하는 남편이라 설탕을 조금 더 넣은 건데 그걸로 또다시 화를 내더군요. 게다가 너 어저께 만든 미역국도 너무 싱겁더라. 요즘 왜 이래? 라며 기름을 붓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럼 먹지 마 하고 소리쳤고 대화는 또다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툭 던지듯 말했죠. 넌 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면서 씹어?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런 버릇 좀 고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히 먹는 편인데 그날따라 조금 바쁘게 씹은 게 문제였던 거죠. 남편은 계속 잔소리를 퍼부으며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신경 안 쓰는 거야. 라며 제 모든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즘 남편이 저에 대해 시시콜콜 꼬투리를 잡는데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생일 케이크 사건에서 시작된 갈등이 아침 식사, 심지어 밥 씹는 소리까지 꼬투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혼 후 첫 생일, 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너무 예민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진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선택적 사랑, 딸보다 사위가 더 중요하다고. 오늘은 저와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남편의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와 단단했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남편 없는 자리에서 딸 둘을 오롯이 혼자 키워내셨죠. 시아버지,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면서도 남편의 경제적인 도움 하나 없이 온갖 살림살이를 책임지며 오랜 시간을 견뎌내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말이 있죠. 너는 나만큼 힘들어봤어?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엄마 입장에선 본인이 겪은 고통보다 더한 게 아니면 힘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나 다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엄마의 기준은 항상 엄마 자신의 세월이더라고요. 결혼 5년차가 된 지금도 엄마는 제가 어떤 상황에서 힘들다고 하면 늘 애는 엄마가 키우는 거야. 뭐 거저 키우려고 했니? 너는 그래도 좋은 세상에 결혼했잖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 엄마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 하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제가 느낀 건 엄마가 단순히 본인이 고생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억울함을 투영해서 저를 다그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엄마는 저희 남편을 참 좋아하세요. 착하고 가정적인 남편인데 아이들과 놀아주고 밥 먹여주는 것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엄마가 제 남편을 너무 편애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 퇴근이 남편보다 조금 빠르다 보니 제가 집에 먼저 도착해서 애들 하원을 하고 씻기고 밥 먹이고 집안일까지 다 책임져야 했어요. 이렇게 하루를 온몸 바쳐서 버티다 보면 정말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죠. 제발 당신이 퇴근하면 애들 씻기는 거라도 좀 맡아달라고. 서로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야 한다고 설득했거든요. 다행히 우리 남편이 워낙 자상한 편이라 그래, 내가 아이 씻기는 건 맡을게. 나머지는 또 상의해서 같이 나눠서 하자. 라고 흔쾌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인다 싶었는데 주말 저녁마다 나타나는 엄마의 한 말씀에 제가 미칠 지경이 됐어요. 아이를 씻기겠다고 나서는 남편을 보면 엄마가 딱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하면 되지. 그걸 뭐 한다고 남편까지 기다리니? 왜 남자를 부엌으로 보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에요. 저희 집안의 평화를 위해 남편과 역할 분담을 잘해보자고 한 건데 엄마는 그런 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눈치였어요. 심지어 주말 아침이면 상황이 더 심해져요. 저는 일하느라 피곤해서 좀 더 자고 싶고 남편이 일어나서 애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날이 있거든요. 그럼 남편이 부엌에서 아예 아침을 차려주려고 딸랑딸랑 소리를 내잖아요. 저는 누워서 마음이 살짝 놓이죠. 근데 엄마는 그 소리가 불편하신 거예요. 방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애들 일어났으면 엄마가 나가야지. 엄마는 지금도 처자고 있는 거냐고. 남편이 애들을 돌보는 건 엄마 눈에 도저히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 우리 집은 주말 아침마다 엄마와 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말에 반기를 들면 엄마는 늘 저를 향해 덤벼오세요. 하는 짓이 너는 내 애비랑 똑같다. 어휴, 네가 게으른 건 너 애비 닮은 거야. 그 말을 들을 때면 엄마가 왜 사사건건 저를 향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이 아파져요. 엄마도 한평생 남편을 의지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맘속 깊은 곳에서 폭발하는 이 말들의 배경이 뭔지는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 모든 상처와 억울함을 왜 저에게 전가하려 하시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여기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남편을 둔 너는 뭐가 힘드냐고. 나는 어땠는지 아니? 착한 남자 데리고 살면서 불평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어느 순간 남편과 저 사이에서 명확하게 서열을 나눠버리시는 것 같아요. 늘 남편은 선이고 딸인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한다는 건 불성실 또는 게으름으로 포장돼 버리죠. 요즘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엄마에게 저는 단순히 딸인가요? 아니면 엄마의 과거 상처를 투영하는 창고일까요? 어쩔 땐 정말 제 마음도 바닥으로 내던져지고 한쪽에선 남편을 이해시켜야 하고 또 한편으론 엄마의 과거 상처를 보듬으며 존중해야 하는 건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엄마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남편이 사위 같은 천사 남편이 아니라서 제가 행복하다는 걸 인정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는 걸까? 그러는 엄마를 보면 마음은 알겠지만 풀리지 않는 묵직한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엄마와 남편, 그 사이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시모가 해온 밑반찬을 돈으로 계산해달라는 남편. 결혼 초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때는 남편이 뭐든 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집, 우리 아기, 우리 미래?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말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는 달라졌어요. 당신은 돈 못 버니까 이제 내가 다 내잖아. 그러니까 밥이라도 좀 제대로 해. 생활비는 제가 벌 때 거의 제가 냈고 지금도 남편이 쓰는 돈은 전체의 절반도 안 돼요. 근데 남편은 이제 자기가 먹여 살린다는 착각에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자주 밑반찬을 보내오셨어요. 저는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어요. 괜찮다고 안 해오셔도 된다 말하면 친구분들 며느리와 비교하며 저를 나무랬어요.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입맛에 맞지도 않는 음식 저는 입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 이 나이에 장 봐서 반찬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아휴, 너는 바다만 먹으니까 모르지. 이걸 시간당 인건비로 치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그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그 말을 남편이 이어받을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가 해온 반찬값 돈으로 갚아야지. 순간 젓가락이 멈췄어요. 뭐라고 했어? 아니, 우리 엄마가 재료값도 다 엄마 돈으로 한 거잖아. 당신은 먹기만 했잖아.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지. 그게 예의야?
당신은 그게 지금 할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이 해온 음식 내 취향 아니라고. 내가 입도 대지 않았는데 뭔 소리야? 그래,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해온 반찬 안 먹는 게 자랑이냐? 아니, 나도 육아휴직 중이지만 생활비는 부담하고 있잖아. 당신 지금 쉬잖아. 쉬는 게 아니지. 아기 키운다고. 육아휴직 중이라고. 그리고 내가 생활비를 당신보다 더 많이 내고 있어. 일은 일인데 돈은 안 벌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정말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엄마가 고생해서 해왔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잖아. 고맙다고 했잖아. 근데 돈으로 갚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아기를 먹여 살리니까 하는 말이지. 네가 돈 벌 때야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벌잖아.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 네가 벌지. 근데 그 돈, 애 기저귀 사고 내 밥상 차리는데 다 들어가는 거 몰라? 됐어. 또 그런 식으로 말 돌리지 말고 엄마가 해온 거 돈으로 치자니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가 어떤 기분인 줄 알아? 몰라. 솔직히 몰라. 난 그냥 사실 말했을 뿐이야. 당신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래. 당신은 몰라. 늘 모른다고 하지. 나도 이제 그만 알려주고 싶어.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그래. 당신 말대로라면 난 돈 안 버니까 사람도 아닌 거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그냥 엄마가 서운해하니까 한마디 한 거야. 서운. 그럼 나도 서운하다고 하면 다 용서돼? 됐어. 또 예민하게 굴잖아. 맨날 그런 식이야. 피곤해.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래. 피곤하지. 나도 이제 피곤해. 그 피곤함의 이유가 당신이니까.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남편이 산 재료,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 그 어떤 것도 제 입에 넣지 않겠다고. 냉장고를 열면 시어머니가 보냈다는 반찬통이 보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토할 것 같았어요. 그건 이제 음식이 아니라 나를 비하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깎아내린 흔적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먹는 밥은 제가 차렸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냉소의 의식이었어요. 같은 식탁에 앉는 것도 싫었고 같은 냄새조차 역겨웠어요. 남편은 아직도 말합니다. 그때는 기분이 그랬다고 했잖아. 왜 아직도 그걸 갖고 그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단 한 번의 말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존중의 부재가 터진 거라는 걸. 이제 제 마음은 완전히 식었어요. 지 사람과는 밥도 인생도 더는 나눌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기와 단둘이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한마디가 쌓여왔던 모든 모욕의 끝이라는 걸. 이제 내 고민은 단 하나예요. 이런 사람과 계속 같은 식탁에 앉아야 할까? 아니면 나와 아이를 위해 식탁에서 일어나야 할까? 나는 오늘도 밥 대신 결심을 삼킵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전화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결혼 2년차 직장인 며느리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 삶을 가장 크게 갉아먹고 있는 존재가 제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최소 30번은 전화를 하세요. 시간 가리지 않고요. 아침 6시에도 걸고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도 걸고 저녁에 퇴근하고 겨우 누워있을 때도 새벽에도 전화가 울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화 내용이 별 내용은 없어요. 오늘 반찬 뭐 해먹었냐? 남편은 밥 잘 먹냐? 통화 중이던데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었냐? 요즘 목소리가 왜 툭툭 끊기냐? 이런 사소한 잔소리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요. 시어머니는 제가 직장인이면 업무 중 전화 받기 어려운 것도 바쁘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냥 걸어요. 배려가 없다는 말로도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아예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바로 카톡을 보내요. 너 무슨 일이 있니? 왜 이리 예의가 없니? 며느리가 어른 전화도 안 받는 것이 말이 되니?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몰아붙이세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늘 똑같은 말만 해요.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야. 그냥 네가 받아들여. 근데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의 시간과 상황을 이렇게 무시할까요? 배려를 단일도 하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만 연락하고 바쁘다 하면 토라지고. 이게 어떻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행동일까요? 남편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해 아무 생각이 없고 저한테 불편을 넘기는 것뿐이에요. 저희 친언니는 외국 남자와 결혼했는데요. 언니 말로는 시어머니가 결혼 후 딱 한 번 연락 왔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맹장염으로 응급실 갔을 때 그 상황 알려주려고 전화했다고요. 응급 상황 아니면 며느리에게 연락할 일이 없다는 게 그 나라에서는 정말 당연한 문화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 며느리만 어른 눈치 보며 살아야 할까요? 왜 며느리만 어른 마음을 맞춰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 왜 며느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받아줘야 되고 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전화 안 받으면 예의 없다 하고 왜 며느리만 늘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죠? 이게 정상이라고 믿게 만드는 분위기예요. 친구들에게 상담하고 싶어도
남편 흉보는 것 같아 말도 못하겠고, 말하는 순간 내가 예민한 며느리가 될 것 같고, 결국 혼자 끙끙대며 다들 이렇게 살겠지. 나만 유난 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다 그렇게 사나요? 정말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불편해도 무조건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나요? 저만 이런 걸까요? 저만 버거운 걸까요? 결론은 다 실패예요. 남편 통해서 얘기해보라고 해봤고, 업무 시간이라고 말도 해봤어요. 근데 돌아오는 건 늘 비슷해요. 너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며느리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르지. 마치 제가 배은망덕한 사람인 것처럼 상황을 뒤집어 버리세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제 시간이 있고, 저도 쉬고 싶고, 저도 제 감정이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이 전화를 2배, 3배로 걸 거란 예감도 들어요. 남편은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더 당당해지고, 저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정말 요즘 같아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나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겪으며 사시나요? 저는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모차 끌고 시장 간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속상하고 서러웠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유모차 끌고 시장 간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저는 쌍둥이 엄마입니다. 아직 돌도 안 지난 아기 둘을 키우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외출 한번 하려면 기저귀 가방에 물티슈에 젖병 장난감까지 챙기고 집을 나설 때마다 이미 체력이 반은 빠져요. 우리 집 근처엔 큰 전통시장이 있어요. 주말이면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장 보러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평소엔 주말엔 절대 유모차 안 끌고 나가요. 서로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항상 남편이 있을 때만 함께 다녔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남편은 주말 근무, 집엔 먹을 게 똑 떨어졌어요. 마트는 버스로 20분 거리인데 애들 데리고 버스 타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모차에 아이들 태우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나갔어요. 진짜 마음속으로 100번은 다짐했어요. 오늘은 사람들한테 민폐 안 끼치게 진짜 조심하자. 시장은 예상대로 붐볐어요. 그래도 최대한 조심했어요. 길 한가운데 안 가고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유모차를 벽 쪽으로 붙였어요. 물건 볼 때도 잠깐만 멈추고 바로 비켰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애들 울까봐 속으로 계속 달래면서요. 그러다 한 식당 앞에서 메뉴판을 구경하던 중년 부부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잠시만요 하고 말씀드렸죠. 부부가 슬쩍 비켜주시길래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 순간 그 아저씨가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에이, 진짜? 왜 저런 걸 끌고 와? 순간 그 말이 귀에 콕 박혔어요. 저런 거, 그 사람한테 저런 거는 그냥 짐이었겠죠? 아이를 태운 유모차도, 그걸 밀고 있는 저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애들 데리고 장 한 번 보러 나온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근데 그 뒤에 들렸던 아줌마의 말이 더 아팠어요. 애 엄마들이 눈치가 없어.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나도 사람 불편하게 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닌데 그분들은 저를 민폐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이더라고요. 겨우 참으면서 장을 다 보고 나가려는데 시장 출구 쪽에서 또 하나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줄이 긴 튀김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툭 치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애 데리고 이런 데는 왜 와요? 에휴, 진짜 민폐네. 그 말이 너무 서러워서 가슴이 턱 막히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근데 애들이 옆에 있어서 그냥 참았어요. 괜히 말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냥 꾹 참았어요. 근데 속에서는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왜 저런 걸 끌고 와? 에휴, 진짜 민폐네. 그렇게 유모차를 밀고 조용히 걷는데 그때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고개를 돌리니까 젊은 여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용기 필요한 일인지.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날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진짜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그분은 그냥 지나가는 분이었는데 제 마음을 그대로 알아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고개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에서 마주친 그분들도 다 누군가의 아이였을 텐데 그분들 역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걸 잠깐만이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그제야 울컥하더라고요. 그 아저씨 말 한마디가 계속 귀에 맴돌고 나 스스로가 괜히 죄인처럼 느껴졌어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시장에서 장 보는 내내 몸을 잔뜩 웅크리고 다닌 게 너무 서러웠어요. 애 낳기 전엔 몰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눈치 보는 순간이 많다는 걸. 누군가는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 왜 사람들 불편하게 해라고 말하겠지만 진짜 그 유모차 안에는요. 밥 대신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밤새 못 잔 엄마의 하루가 들어있어요. 그걸 한 번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엄마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엄마들의 현실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가락질 받고 짜증나는 존재가 되는 세상. 지금도 그날 이후로 시장에서 유모차 끄는 사람만 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저분도 혹시 나처럼 상처받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모차 끌고 시장 간 제 선택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말 한마디로 상처 주는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모차 끌고 다닌다고 불편하게 보는 세상. 이게 정말 정상일까요? 9살 딸 때문에 결국 폭발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1년 차 부부고 9살 첫째 딸과 8살 둘째 아들 이렇게 남매를 키우고 있어요. 사실 평소에도 육아 문제로 말다툼이 종종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크게 싸웠어요. 제가 너무 과했던 건지 아내가 너무 아이 편만 드는 건지 솔직히 제 자신도 헷갈립니다. 그날 저는 일을 일찍 끝내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내가 아이들 학원에 데리러 나간 상태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스파게티 소스가 딱 있길래 오랜만에 아빠 손맛 좀 보여줄까 싶었어요. 유튜브 보면서 레시피 따라 파스타면 넣고 소고기 볶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베이컨까지 듬뿍 넣고 마지막엔 파슬리 가루 톡톡 뿌려서 완성. 아빠가 해주는 밥 맛있게 먹겠지 싶은 마음에 내심 뿌듯해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때마침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고 밥 먹자 하고 상을 차렸죠. 아들은 맛있다며 잘 먹는데 9살 딸아이가 첫 입을 먹자마자 우웩우웩하면서 맛없다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숟가락 내려놓고 바로 TV 앞으로 가서 유튜브 보면서 딴짓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얼른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딸아이가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다며 징징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순간 그럼 치킨 시켜줄까 하고 말했는데 제가 바로 막았습니다. 아이 투정 다 받아주면 버릇 없어지고 식습관도 뒤틀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딸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이거 안 먹으면 오늘 저녁 없어. 밥 투정하지 말고 아빠가 해준 거 반이라도 먹어. 근데 아내가 그걸 듣더니 표정이 확 굳었어요. 아이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너무 강압적이라고. 저는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아빠가 해준 음식인데 아이가 기본적인 예의도 없이 맛없다며 뱉어버리고 도망가듯 TV 앞으로 도망가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 싶었죠. 딸은 계속 치킨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아내는 저 눈치 보면서도 결국 치킨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전화기를 뺏어서 소파에 던지고 딸아이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가 힘들게 만든 밥인데 이거 한 입도 안 먹겠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굶어. 이 세상에 너만한 애들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는데 너는 뭐가 대단해서 음식 투정을 하는 거야? 저거 못 먹을 음식 아니고 아빠가 정성 들여 만든 건데 왜 저걸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치킨 먹고 싶으면 스파게티 반이라도 먹어. 근데 딸아이는 끝내 한 입도 먹지 않았고 계속 울고 떼쓰고 버티길래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굶겼습니다. 그 뒤로 2시간쯤 지나니까 아내가 다시 치킨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또 막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며 아내는 지나치다고 하고 저는 교육상 문제 있다고 하고 결국 저는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마시고 마른 안주 먹는데 그때부터 더 서러워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 만든 음식이 이렇게 싸움이 될 줄은 몰랐고 제가 정말 아빠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아내랑 육아 기준이 너무 다른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한 거예요. 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걸까요? 대체 누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도대체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하는 건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단호해야 하고 어디서부터 마음을 내려놔야 하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괜히 물어봤다가 우리 집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아세요? 분명 내 집이고 내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마치 낯선 사람이랑 엘리베이터에 갇힌 것 같은 그 숨 막히는 기분요. 저는 결혼 12년 차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집인데 우리 집 공기는 언제부턴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서로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그런 날들 말이죠.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너무 말이 없어졌구나. 그때 며칠 전 남편이 다녀왔던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모임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저도 괜히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뜻 없이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며칠 전 동창 모임 즐거웠어?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좋았겠네. 남편은 TV만 보면서 응 하고 짧게 대답하더군요. 대화를 좀 이어가고 싶어서 웃으면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여자 동창들 중엔 누가 제일 예뻤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리모컨을 탁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빤히 쳐다보면서 낮게 읊조렸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순간 당황했죠. 아니 그냥 대화 좀 하려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굳이 안 해도 될 질문을 해서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그때 직감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 그날 밤 우리 집엔 묘한 긴장감만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들려오는 남편의 전화 벨소리. 회사 동료였는지 남편은 금세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김 과장. 아유, 그럼 내일 회사에서 다시 얘기해. 하며 웃더군요. 전화를 끊고 다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따뜻했던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벽이 들어섰습니다. 밖에서는 저렇게 상냥한 사람이 왜 나한테만 이토록 인색한 걸까요? 그 표정 변화를 보는데 제가 이 집에서 유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편은 입을 꾹 닫았습니다. 참다 못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어제 내가 물어본 게 그렇게 기분 나빴어?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영양가 없는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나 피곤해. 그 피곤해하는 말에 제 안에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의문이 생기더군요. 정말 피곤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숨기고 싶은 비밀이라도 들킨 걸까요? 평소엔 모임 얘기도 잘 안 하던 사람이 누가 예뻤냐는 가벼운 질문 하나에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나를 세우는 모습. 그날 모임에서 도대체 누구를 만났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건지 의심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자 제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양가 없는 소리.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해? 시댁 얘기도 하지 마. 직장 얘기도 관심 없어. 당신 머릿속에 우리 가족이 있긴 해.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은 다 내가 하고. 당신 기분 상할까봐 살얼음판 걷듯 말 조심하는 나는 이 집에서 뭐야? 제 목소리가 커지자 자던 딸이 울면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 무서워. 공포에 질린 아이의 눈을 마주한 순간 아차, 내 감정에만 앞서서 딸 생각을 전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맑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걸 보는데 자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싸움은 멈췄지만 해결된 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슨 마음으로 나랑 사는 걸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까? 다음날 회사 동료에게 털어놨더니 그러더군요. 원래 남자들은 감정 얘기하는 법을 몰라. 싫어서가 아니라 피하는 거야.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납득은 안 됐어요. 관계를 위해 내가 입을 닫고 참는 게 과연 정답일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평소라면 반찬 투정을 하거나 제잘거렸을 선아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밥을 먹더군요. 그러더니 제 옷자락을 살짝 잡고 묻습니다. 엄마, 이제 안 싸우지? 나 오늘 학교 다녀오면 엄마 아빠 웃고 있을 거야? 그 작은 아이가 우리 눈치를 살피며 평소보다 더 착한 아이처럼 구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 아이에게 이 지독한 공기를 마시게 했구나 싶어서요.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출근했지만 제 마음속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괜한 말을 꺼낸 걸까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참아온 게 이제야 터진 걸까요? 이 조용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저는 다시 대화를 시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침묵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엄마 소리 듣기 싫다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한 지 2년 된 아들 셋의 엄마입니다. 남편이 제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함에 글을 써봅니다. 전 남편과는 이혼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혼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 아이를 전 남편이 키우고 있죠. 그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가슴 한켠이 늘 미안합니다. 지금은 형편도 조금 나아졌고 그 아이를 데려오려고 전 남편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품에 없는 아들 생각이 커질수록 지금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어색해집니다. 제 친아들도 같이 못 살고 있다는 생각에 늘 미안함과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현재 남편에게도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서 낳은 막내가 하나 있죠. 모두 합쳐 셋. 겉으로 보면 평범한 재혼가정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늘 불안합니다. 남편의 아이는 착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예요. 저를 이모라고 부르죠. 처음엔 그게 편했어요. 내가 아직 엄마라는 자리를 준비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애에게도, 나에게도. 그런데 남편과는 결혼했지만 아직 그 아이는 제 자식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밖에 나가서 가족 소개할 때마다 불편하다고요. 저희 둘 사이의 아이도 점점 커가니까 호칭을 맞추는 게 자연스럽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솔직히 아직 그 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엄마라는 호칭을 듣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그건 제 죄책감 때문일지도 몰라요. 내 친아들은 내 품에 없는데 다른 아이에게 엄마라 불리는 게 왠지 그 아이에게 미안한 일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아직은 그 말이 힘들어. 억지로 들으면 오히려 어색해질 것 같아.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넌 왜 그렇게 선을 그어? 그 애도 너한테 마음 열고 있는데. 그 말에 잠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건 제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밥도 챙겨주고 학교 행사도 같이 가고 병원에 아프다고 하면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안을 때마다 내 안에 이혼한 친아들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밤에 잠들기 전 남편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나 사실 이 얘기 언제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 내가 당신과 결혼을 결심할 때 당신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도 내 아이처럼 품겠다고 다짐했어. 그 결심이 쉽진 않았지만 그만큼 진심이었고 그게 우리 가정을 세우는 시작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당신이 예전 남편에게서 아들을 데려오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 당신의 아이면 내 아이니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족이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 마음을 보면 나도 솔직히 좀 힘들어. 우리가 한 가족으로 평생을 살아가려면 힘들겠지만 서로의 아들들을 진심으로 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그게 결국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아닐까? 그 목소리에 억지나 비난은 없었어요. 그냥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가 말한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때만큼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남편의 말 하나하나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더군요. 그래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나도 알아요. 나도 노력하려고 해요. 근데 마음이 아직 따라오질 않아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도 알아. 그래도 우리 지금 가족이잖아. 우리 아이들이 다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같은 집에서 자라잖아. 그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우리라도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주자.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에도 한참을 바라봤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아니면 아직 그 단어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걸까? 엄마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엄마라는 호칭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 무게를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한 아이에게 엄마라고 불린다는 건 그저 이름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는 일이잖아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죠. 그냥 불러라라면 되는 거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지만 그건 단 한 번도 엄마라는 자리를 처음부터 다시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제게 말합니다. 넌 왜 그렇게 벽을 세우냐고. 하지만 그 벽은 사랑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너져 버릴까 두려워서 겨우 버티고 있는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패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엄마라는 말은 피로 이어져야만 생기는 걸까? 아니면 시간이 쌓이고 마음이 닿으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불릴 수 있는 걸까? 그 합을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만은 알아요. 지금의 저는 그 단어를 감당할 만큼 단단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는 거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다짐합니다. 언젠가 진심으로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따뜻해지길. 결국 저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단어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결혼 선배님들, 이거 이혼 사유 될까요? 이혼을 결심했지만 소송으로 갈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저는 요즘 말로 하면 이혼 예비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GPT한테 사랑 상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이었어요. 밤늦게 퇴근해서 거실 테이블 옆을 지나는데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녀는 샤워 중이었고 화면엔 익숙한 GPT 창이 열려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업무 관련 메모인 줄 알았죠. 근데 문장을 한 줄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냥 대화 정도면 이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여자로 느껴지게 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줘.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직장 상사와 비밀 연애하는 법 노하우 알려줘. 처음엔 진짜 손이 떨렸어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점점 더 노골적이었죠. 이게 뭐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구체적이었어요. 그 사람도 이혼했는데 재결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좀 제시해줘.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대화는 길게 이어졌고 읽어 내려갈수록 분노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AI한테 사랑을 묻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나를 지워가고 있었던 거죠. AI를 통해 그 감정을 합리화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가갈까? 눈을 얼마나 마주쳐야 부담스럽지 않을까?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니? 오늘 그 사람 옷차림이 너무 멋있어서 자꾸 생각나. 30대 후반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출근룩,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알려줘. 이건 그냥 상상이나 대화가 아니었어요. 감정이 이미 행동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전부 캡처했습니다. 대화만 수백 줄, 정말 많이도 저장돼 있었어요.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방에 들어왔을 때 나의 얼굴 표정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봤구나. 그거 그냥 장난이야. 그 말이 너무 차분해서 더 소름 돋았어요. 그 순간 내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하였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확 변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어요. 입술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리더니 금세 표정이 굳었죠.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심심해서 물어본 거야. 딱 그 한마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심심해서 다른 남자랑 사랑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그녀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아무 일도 없었잖아.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 몇 줄 한 건데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약간 비웃는 듯한 얼굴로 덧붙였어요. 당신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 나보다 더 할 거면서 뭐래? 그때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호기심이 아니구나. 그녀는 이미 내 감정의 선을, 결혼의 선을 넘은 사람이었어요. 그 말투와 표정, 그 태도 하나하나가 이혼을 결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차라리 울거나 후회했으면 나도 조금은 달랐을 텐데. 그녀는 끝까지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그 비웃음이 지금도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어요. 그 웃던 얼굴이 이제는 낯설고 무서워 보입니다. 사랑이 식는 게 이렇게 조용한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이혼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우자가 GPT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면 그걸 단순한 대화로 봐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입으로 무덤 판 날. 저는 맞벌이를 하는 40대 초반 직장인이에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퇴근하면 아들 녀석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 녀석이 참 유난히도 배달음식을 좋아해요. 치킨 피자는 기본이고 족발, 마라탕, 떡볶이까지. 제가 정성 들여 만든 밥보다 배달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든 맛있게 먹어주는 건 좋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점점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귀엽다며 웃었지만 요즘은 살짝 숨이 차 보이고 인상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도 있어요. 혹시라도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게 올까 너무 걱정됐어요. 거기에 식비까지 한 달 고정 지출로 자리 잡아버렸죠. 우리 부부 한 달 수입에서 배달비만 줄여도 여행 한 번은 더 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이 녀석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 게임 속 제어였어요. 아들에게 말했죠. 요즘 너 배달음식만 먹잖아. 엄마 아빠 통장이 텅텅 비고 있는 기분이야. 게임 아이템 계속 사다 보면 거지 되는 거 너도 알지 않니? 지금 너에게 물려줄 유산이 점점 소멸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먹으면 내 미래가 날아가게 생겼어. 어쩌니 너무 안타깝다. 그랬더니 아들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제가 받을 유산이 소멸되고 있다고요? 어디서 그런 말 들었는지 완전 진지해졌어요. 심지어 휴대폰 든 손이 덜덜 떨더라고요. 아이 마음속에 강렬하게 박혔던 거죠. 다음 날부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 녀석이 갑자기 배달음식은 한 달에 한 번만 먹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쿠팡으로 생필품을 장바구니에 담다가도 엄마 이건 너무 비싸요. 이건 다음 달에 사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박수쳤어요. 야, 이 작전 완전 대박이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아들이 점점 돈을 못 쓰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두쇠도 그런 구두쇠가 없어요. 엄마, 장 볼 때 나도 같이 봐요. 그렇게 쓰면 내 유산이 소멸되잖아요. 엄마, 너무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 있나 없나 생각 좀 하고 사시라고요. 제가 옷을 하나 사려고 사이트를 열면 엄마 집에 옷 많잖아요. 드레스룸 가보니까 이런 니트 재질인데 있던데요. 이런 건 빨리 모플 생긴다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그래도 제 말 한마디에 아들이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구나 신기하기도 하고 귀여웠어요. 어휴, 우리 아들 철들었네 하면서 뿌듯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너무 신박한 표정을 하고 저에게 오더라고요. 엄마,
우리 통장에 지금 얼마 남았어요? 나에게 보여줘요. 어느 순간 아이가 저를 감시하는 느낌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가면 계산대 앞에서 제가 사온 물건을 하나씩 빼며 엄마, 이거 지금 꼭 사야 돼요? 이건 다음 달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할인하는 거라도 이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람이 꼭 필요한 것만 사나요? 살면서 스트레스 받다 보면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러면서 평소 갖고 싶었던 거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고 힘들게 직장 생활하는 건데 어느새 우리 집 가계부의 실세는 아들이 되었고 저는 허락받고 소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터졌어요. 아들이 제 카드를 잡더니 엄마, 이건 진짜 불필요해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 카드부터 없애라고 전문가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러길래 저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제가 입으로 던진 작은 말 한마디가 저를 올가맬 족쇄가 될 줄이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되돌려야 할까요? 아들에게 더 이상 유산이 소멸되는 이야기는 그냥 제가 웃으게 소리로 한 말이라고 말하면 그럼 그때 거짓말한 거냐며 바로 따질 게 뻔하고 그 자존심 강한 녀석이 배달음식에 다시 빠지는 것도 걱정돼요. 요즘 저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미쳤지. 왜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내 입으로 사고를 쳤구나. 아, 정말 제 입을 때려버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이를 훈육한다고 던진 말이 나중에 이렇게 돌아온 적 있나요? 저와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도와주세요. 친정엄마가 임신한 딸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친정집에서 처가살이를 해왔어요. 저와 남편 둘 다 모아둔 돈이 없었고 집값도 비싸다 보니 엄마가 몇 달만 지내라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몇 달이 어느새 3년이 되었어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사위가 들어온 그날부터 불편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사위 오기 전까지 엄마는 여름이면 민소매 입고 집안에서 마음껏 다녔는데 이제는 남자라고 집 안에 있으니 옷 한 벌 시원하게 못 입고 다녀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엄마는 밥을 꼭 다시 차려줘야 하고 엄마는 그걸 내내 표현은 안 해도 스트레스가 컸던 거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살면서 세상 편하게 살았어요. 설거지도 잘 안 하고 방 청소도 대충 하고 살았어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내가 왜 해야 해 이러고 넘긴 적도 많아요. 결혼했지만 서류만 결혼이지 행동은 딸일 때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눈치가 아주 없는 타입이라 엄마가 불편해하는 게 보이는데도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출퇴근하고 씻고 밥 먹고 그냥 그런 식이었어요. 저도 엄마 눈치가 보이니까 아이만 가지면 좀 당당해질 수 있겠다. 아이 생기면 집안에서 떳떳하게 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나쁜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돌아보면 엄마 입장에서 저는 참 짐같은 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도 별거 아닌 걸로 싸움이 시작됐어요. 엄마가 TV 소리가 너무 크길래 임신 5주차라 예민해서 그냥 소리 좀 줄여달라고 했어요. 엄마, TV 소리 좀 거슬려. 줄여줘. 근데 엄마는 갑자기 폭발했어요. 내가 내 집에서 TV도 마음대로 못 틀어.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네 눈치 보면서 살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놈의 팔자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냥 이참에 집에서 나가. 저도 욱하는 성격이라 엄마가 말 꺼내자마자 감정이 확 올라와서 맞받아쳤어요. 그게 임신한 딸한테 할 소리야. 그럼 안정기되면 나갈게. 그럼 됐지.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서로 사흘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엄마도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딸이 결혼해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딸은 집에서 놀고 사위는 밥 차려달라고 하는 분위기로 살고 집안이 전혀 편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날 배가 땡기듯 통증이 경련처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생리통보다 더 강한 느낌의 통증과 무엇인가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남편이랑 서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유산입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눈물도 안 나오고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우리야 이런 생각만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유산됐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처음에 무표정했어요. 놀라지도 울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에 엄마가 말했어요. 그게 왜 내 탓이야? 꼭 나 때문에 유산됐다고 말하는 것 같아 듣기 불편하구나. 유산된 건 안 됐지만 좀 더 경제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아기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유산됐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몸조리나 잘해서 일 구할 생각이나 해. 그리고 이서방이랑 너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한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받아줘야 하니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내 집에서 소리 죽이고 이렇게 살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구나. 한 달 말미 줄 테니 이 집에서 나가는 걸로 하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에게 폭탄처럼 말을 던졌어요. 엄마가 집 나가라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임신한 딸한테 어떻게 그 말을 해? 그러자 엄마는 피곤한 듯이 말했어요. 그래.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살아. 그게 진짜 사과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냥 갈등을 끝내기 위한 말일 뿐. 근데 이상하게 엄마의 그 냉정한 말보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엄마에게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는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지, 엄마가 얼마나 숨막혀왔을지 희미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유산하고 온 딸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 너무 아팠고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유산 판정받은 날 저는 바로 남편 손잡고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천천히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 공장 근처에 비어있는 방 2개짜리 월세방이 나와서 계약을 하고 엄마에게 말하고 이틀 뒤 짐을 싸면서 속상했던 모든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엄마를 이해는 하지만 꼭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를 내쫓아야 했나.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나가려는데 엄마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 잘 살아라. 저도 말했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둘 다 단단하게 다진 목소리였어요. 솔직히 저는 엄마 때문이라고 원망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참 많이 미웠어요. 엄마 집에서 무책임하게 굴고 집안일도 안 하고 사위는 편하게 앉아있고 엄마는 옷도 마음대로 못 입고 뭐 하나도 편한 게 없었겠죠. 엄마도 지친 거예요. 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임신한 딸에게 집을 나가라고 말한 건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엄마의 잘못인지 제 잘못인지 둘 다의 잘못인지 제가 너무 심한가요? 엄마가 너무 심한가요? 부인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까요? 앞으로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살지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친정엄마가 꿈속에서 항상 같은 말을 하세요.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꿉니다. 잠이 들면 꼭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어요. 엄마가 포대기를 하고 아기인 저를 업어 시장을 가거나 봄이면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있는 산에 올라 엄마와 함께 꽃을 따던 모습들. 저녁이면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음꽃이 피어나던 행복한 순간들. 아빠가 사온 아이스크림을 철길 위에서 나눠 먹던 그 시절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그 꿈에는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엄마가 같은 말을 해요. 밥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해. 추우면 이불 덮고 발부터 따뜻하게 해. 그리고 꼭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이제 울지 마라.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꿈에서 몇 번은 본 적 있지만 이렇게 매일같이 나오는 건 처음이에요. 이상하게 꿈속의 엄마는 너무 따뜻하고 생생해서 진짜로 손끝에 온기가 느껴질 정도예요. 처음엔 그냥 그리움이 만든 꿈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째 같은 꿈, 같은 대사, 같은 표정을 보다 보니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엄마가 나한테 무언가 하시려는 건 아닐까? 뭔가 전하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점집을 찾아갔어요. 그냥 궁금해서 너무 반복되니까 혹시 이유가 있을까 싶었어요. 점집 안은 향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고 나이든 무속인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러더군요. 그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직 못 가신 거예요. 굿을 해야 풀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분은 마치 꿈속의 엄마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엄마가 자꾸 꿈에 나오는 건 그리움이 아니라 미련이 남아서 그래. 1,000,000원만 드리면 굿해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굿이라니 1,000,000원이라니. 하려니 돈이 너무 크고 안 하자니 꿈이 계속될까봐 찝찝했어요. 그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안 하면 어머니가 계속 나올 거예요. 저승도 이승도 못 가고 9천을 떠돌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길 위에 쌓여 있었는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생전에 늘 말하셨어요. 돈보다 마음이 먼저야. 주관을 갖고 무섭다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그날 밤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집 마당 앞 은행나무 밑에서 서 계셨어요.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엄마는 그걸 한 웅큼 쥐어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엄마 그만 기다려도 돼. 너 이제 따뜻하게 살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젠 더 이상 구신이 뭐니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마지막으로 다녀가신 거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날 이후 꿈은 멈췄어요. 엄마가 날 위로하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 엄마가 진짜로 다녀가셨다면 그 마지막 인사를 듣고도 나는 왜 이렇게 또 그립기만 할까요? 사연의 마지막 부분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꿈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진짜로 전해주고 싶은 말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엄마가 좋아하시는 계절 이 늦가을에 그 꿈을 꾸는 걸까요? 가끔은 우리가 잊고 사는 사랑의 잔소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게 아닐까요? 오늘 사연을 듣고 당신도 오랜만에 엄마 목소리가 생각나셨다면 그건 아직 엄마가 당신 곁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조용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